네, 여러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가 특집 방송을 하게 됩니다. 특집 방송 내용은 김용민 TV 이전을 위한 모금 방송인데, 김용민 TV가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넓은 공간에 또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해서 대선 국면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고도 깊이 있고 정확한, 그리고 깊이 있는 분석을 여러분들께 전달할 예정인데요. 좋은 공간을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방송하기 좋은 공간을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또 벙커원교회 담임 목사 아니겠습니까? 반듯한 교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를 만들고자 김용민 TV 이전 공간에 벙커원 교회도 함께 이전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 평화나무 유튜브 제작 시설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여러 초대 손님들과 함께 방송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자,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는 오창석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고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나오는 탄핵 조기 대선 국면 토론회를 개최하고요. 또 1시부터 2시까지는 유퀴즈가 아니라 박퀴즈라고 해서 박지희 아나운서가 정치 관련 퀴즈쇼를 진행을 합니다. 1시간 정도 마련하게 되고요. 그리고 2시부터 3시까지는 목사들의 수다 해가지고 김용민 목사와 함께 최진봉 목사, 그리고 우리 김디모데 목사, 그리고 이주헌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요즘 아주 또 전광훈이 또 돌출되는 국면에서 아주 다양한 활약을 하고 계시는 이주헌 목사님, 이렇게 4명이 함께 목사들의 수다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3시부터는 저하고 박영식 앵커와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함께하는 박상민, 박영식, 이상민, 김용민에서 박상민 즐거운 시간을 또 준비했고요. 4시에는 역사 강사이신 전한길이 아니라 황현필 선생님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모시고 강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인데 기대만 하지 마시고 좀 김용민 TV 이전을 위해서 아마 좀 어려우신 시기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민이가 모처럼 거지 모드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적선을 기다리는 모드로 다음 주에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일 방송 공개로도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오셔도 됩니다. 우리 벙커원 교회 아시죠?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1 8-15 지하 1층 벙커원 교회에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과 응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종합편성 채널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종편들이요, TV조선까지 거의 문비어천가를 불러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종편 종사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띄워줘도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파면, 조기 대선 국면, 종편도 상당히 혼돈의 시간을 맞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업계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TV조선은 좀 약하지만은 다른 모든 종편이 다 말하자면 돌아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한 종편, 이 종편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종편이 최근에 친 이재명 쪽으로 보도 방향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편사들이 다 신문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이 신문도 논조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주 4일째 반도체법 발언과 관련해서 기획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띄워주는 목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종편에다가는 보수가 분열됐다라는 내용으로 기획 보도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대세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종편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신문과 달리 종편은 말이죠, 정부로부터 재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재허가 못 받으면 취소가 되는 거고 문 닫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풍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KBS, MBC 같이 초거대 방송사들은 그런 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KBS나 MBC 제어가 취소를 해서 방송국 문 닫게 한다?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이는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어떤 정권도 마음을 먹을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미조선 빼놓고 나머지 종편들이 다 돌아섰는데,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이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한 종편사가 최근 친 이재명 방향으로 보도 방향을 변경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특정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세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군요. 한편 그 종편의 메인 뉴스 앵커가 있는데 이분은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법 알려진 사람인데 곧 교체된다고 합니다. 매일 앵커인데 주말 쪽으로 변경된다고 하네요. 보시면 알 겁니다. 이제 곧 바뀔 거예요. 예. 자, 근데 어제 제가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 이 프로그램에 지나친 반 이재명성을 지적하면서 CBS 내부 기류를 말씀을 드렸죠. 어제 모든 유튜버들이 다 김현정의 뉴스쇼 질타에 나섰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김현정 비판이 시청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적시는 이슈다 이런 얘기입니다. CBS가 반성을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는 민주당 편 아니야. 우리는 이재명 편 아니야. 이걸 그동안 입증하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왜냐? 중립, 중도, 공정, 객관 이거를 신주단지처럼 여기고 있거든요. 근데 불의한 시대에 그리고 악이 창고라는 시대에 아니 중도, 중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통 앞에 중립이 없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그리스도교에서 천주교는 큰 집이다.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CBS가 언제부터 이렇게 중립 타령을 하게 됐느냐. 그 예전에 와이모 PD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하고 김어준 씨를 매우 싫어합니다. 김어준 씨가 저기 CBS 라디오에서 저공비행 시사자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막 자기가 MC로 갖다 썼고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저도 이제 시사자키 주말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평일은 고성국이었습니다만은 그때도 김용민이를 막 비난을 했었어요. 저하고 김어준 총수가 낙곰수로 뭐 이름을 알릴 때 한참 주가를 올릴 때 그때 저하고 김어준 총수를 디스했던 PD인데 이분 편성국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편성국장 하면서 CBS는 앞으로 정치는 중립, 나머지 뭐 통일, 환경, 노동, 경제, 인권, 민생 전부 진보로 가자. 그러니까 정치는 중립, 나머지는 진보. 이거를 주장했던 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아니 정치는 빼고 나머지는 진보로 가자? 아니 정치와 어떻게 무관한 사안일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유지되어 오면서 이게 일종의 어떤 내부 구성원들의 기회주의를 뒷받침하는 그런 원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하여튼 우리는 국민의힘 민주당 어느 편도 아니다. 아주 쿨병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비판해야 할 때 비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CBS 이슈가 지금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먹히고 있다. 대중의 관심사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CBS는 이때 대우각성을 해야 합니다. 사실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을 링크한 다음에 악의적인 프레임이 다 이유가 있었다라면서 김현정 뉴스쇼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그런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대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대하나 봤더니 아주 노골적인 그런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박성민의 모습이 나온 그림인데 박성민이 발언한 내용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뒤에 그래픽이 올라왔는데 대통령실은 미국, 한동훈은 한국, 이재명 대표를 북한에 비유한 그래픽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북한에 견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이 이준석 이슈로 뜨거운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그런 비판 여론 이 와중에 지금 김현정의 뉴스쇼가 반 이재명, 반민주당 성향을 노골화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지지자 커뮤니티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반 이재명성은 제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작년 총선 때 기억하십니까?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공천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다. 비명 행사하고 있다. 이 이슈가 뜨거웠을 때가 작년 2월 말 3월 초였습니다. 당시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사람들을 제가 쫙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치 이슈로. 자, 보았더니 31명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2월 19일 월요일부터 3월 4일 월요일까지 나온 사람들 쭉 한번 이름 불러보겠습니다. 김경률, 장성철, 김준일, 최수영이 누구냐면은 전 새누리당 대변인입니다. 지금은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 2월 20일 화요일 정성호 민주당 의원, 김용남, 박원석,
그리고 2월 21일 수요일 박용진, 김종민, 이철희, 2월 22일 목요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하태경, 2월 23일 금요일 안규백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영우, 2월 26일 월요일 김종인, 설훈, 장성철, 김준일, 2월 27일 화요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 2월 28일 수요일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홍영표, 박성민, 2월 29일 목요일 황교안, 이철우, 3월 1일 금요일 조기숙, 김종혁, 3월 4일 월요일 전현희 민주당 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설훈, 장성철, 김준일, 이종근 씨는 그 데일리안 편집국장 지냈던 그분 온 얘기지요. 자, 31명이 나왔는데 5명이 반 이재명 아닌 사람, 민주당 의원도 있고요. 예, 31명 중에 5명이 반 이재명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건 대단한 경향성을 넘어선 편향성을 갖고 있는 방송이다라고 규정하게 됐습니다. 자, 정성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국힘 출신과 민주당 출신을 갖다 놓고 이렇게 토론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토론 붙인 사람 보니까 김성태, 최재성입니다. 자, 김성태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란 거 많이들 아실 테고요. 최재성, 이분은 민주당 의원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작년 총선 당시만 해도 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옹호했던, 지지했던 친문 인사지요. 그때 임종석을 정점으로 전 정부 인사 공천을 건들면 총선이 폭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떠들었습니다. 최재성 씨가. 그러니까 친문 인사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것이죠. 이분이 어떻게 민주당 편에 선 토론 주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말도 했습니다. 임종석에게 선대위원장 맡길까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러면서 본인의 민주당에 대한 토라진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자, 이분도 나왔어요. 이철희,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지냈고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죠. 정무수석은 통상 다선 의원을 시키는데 이 사람은 초선, 그것도 비례를 지낸 사람인데 정무수석이 됐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배제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을 사당화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지 않느냐. 본인은 수긍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당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재명의 사유와 논리에 비춰보면 임종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에 남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재명 당 사유화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골라서 모십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대줘요. 정성적으로 국민의힘에게는 우호적,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으로 나온 CBS입니다. 이걸 누가 균형감 있는 방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CBS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CBS 김현정의 뉴스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시는 대로 그 이준석 의원과 김현정의 뉴스쇼의 유착 의혹 때문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준석이 여론조사 데이터를 하나 보여주더니 이거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한테 넘겨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물어보라고 하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행이 됐습니다. 아이고 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12월 5일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나왔는데 그때 국민의힘의 한동훈은 계엄을 반대했지만 당은 탄핵 반대 당론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냐, 100석이 넘어야 이렇게 사실은 탄핵이 될 수 있는 건데 라고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김현정이. 그랬더니 김민석 최고위원이 저 죄송한데요, 우리 사회자께서 너무나 세상을 기술적으로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고 오늘 이 시점에도 한국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지금 김현정을 향해서 마치 무슨 게임인 양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준엄하게 질타를 한 거예요. 네, 아주 뼈아프게 질타를 한 겁니다. 상대를 뼈아프게 질타한 거예요. 뭐든지 상황, 현실의 상황에서 이러면 어떨까요? 저러면 어떨까요? 이렇게만 묻는 거죠. 이게 왜 이러느냐면요, 포털의 제목으로 걸리기 위해서입니다. 포털의 헤드라인으로 걸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 와중에 격한 말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말을 따다가 포털에서 대문, 맞박에 걸리게 만듦으로써 자기 뉴스, 자기 방송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거예요. 그 꼼수와 그 욕망을 모르지 않습니다. CBS 같은 매체는 다른 큰 매체와 달리 이렇게 포털에서 부각이 돼야 그래야 영향력을 발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게스트도 모실 수 있고 청취율도 올리고 광고 수익도 올리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너무 세상을 기술적으로 보고 접근하지 말라라고 준엄하게 질타했습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는 내가 가장 불쾌한 방송 프로그램이 김현정의 뉴스쇼다.
교활함의 극치다. 무심한 듯한 얼굴로 나는 객관적이야 중립적이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준다. 사실은 국민의힘이고 사실은 윤석열이고 하는 속마음을 철저히 차단시키고 감춰놓은 채 객관 중립의 표정으로 마구 때린다. CBS의 불행은 이렇게 중립인 채 하는 것입니다. 중립이 채 하는 것이에요. 자, 김현정 씨가 지난 17일부터 안식 휴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3주 뒤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돌아올 때는 이런 의미 없는 기술적인 중립이 과연 얼마나 전파공해인지를 자각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와 다르지 않은 방송을 계속한다. 중립이라고 해도 공정성을 표방한다 해도 반 이재명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거든요. 그래요. 공정 중립. 근데 반 이재명이 양립이 가능합니까?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